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맞았고요. AI 열풍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여전합니다. 자,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이분께 여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자, 챗 GPT 전과 후로 네. 세상이 빠르게 변화했는데 좀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만 꼽으시면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까? 네,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뀐 게 창의성이라는 게 원래 인간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인간만의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 보통 이 AI나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라고 할 때 보통 노동력을 쓰시는 분들 혹은 내 몸을 쓰는 블루컬러의 그렇죠. 일자리를 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챗 GPT가 놀라운 게 오히려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정이나 사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래 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문서를 만든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예.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놀라고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요즘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어느 때보다도 AI와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최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쓰는 직업이 네. 지금 또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발전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렇죠. 어디까지 지금 진화하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챗 GPT 하면 얘가 뭐 글 써주는 거, 뭐 그다음에 예. 텍스트로 얘기하는 거 이런 정도로 그렇죠.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의 기술의 변화를 보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맥락을 아는 이런 AI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얘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어떨 때는 얘한테 뭔가 그 말로 요즘에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음성으로 대화를 할 때 제 말을 아주 맥락을 이해하면서 언어를 바꿔가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예.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제 제 얼굴,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로 한 2, 3분 정도의 영상을 찍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그걸로 여러 언어의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아바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저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거는 챗GPT는 아니고 이제 비슷한 이제 서비스인데 예. 그 서비스에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한 2분 정도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리고 예. 나서 그거를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제가 얘한테 한국어 혹은 일본어,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 예.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주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의 말에는 원래 인토네이션이 없잖아요. 예. 높낮이가 없죠. 근데 제가 한국어로 얘기한 걸 학습한 걸로 중국어나 일본어의 그 말에 있는 성조까지 표현을 하고요. 예. 제 입모양이나 목소리, 심지어 저는 원래 뭐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일본어 하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아주 매끄럽게 만들고 더 놀라운 건 이런 거 만드는데 그냥 집에서 누구나 한 30분 안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놀라운 기술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뭐 정말 그 첨단 기술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생성형 AI 이 기술이 노리는 지금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넥스트는 뭡니까 지금? 에이전트 모델 혹은 에이전트 AI 이렇게 보통 전문 용어로 말을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비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서. 예전에 영화에 보면 자비스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나와서 뭔가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뭐 음성으로 얘기하면 얘가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예. 그림 그려달라고는 작품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요. 예. 그런 식으로 비서의 형태가 되는데 1단계로 들어갈 것은 나만의 챗봇이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제법. 네, 실제로 이제 이번에 GPT가 이제 개발자 행사할 때 GPT스라고 하는 기술을 오픈했는데요. 예. 실제 저도 그걸 써봤는데 나만의 챗봇을 만들 때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식이냐? GPT 안에 GPT스라는 걸 키고 예.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썼는데 제 책 내용을 그냥 파일로 올립니다. 예. 올리면 5분도 안 돼서 그냥 챗봇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책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제 그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책 다 답을 내용을 하겠네요. 바로바로 요약을 해서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떠한 캐릭터를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책 내용을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다가 너는 조금 까칠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갑자기 정말 까칠한 사람처럼 대답을 하기도 하고 예. 책 내용 말고 조언을 좀 추가해줘. 그러면은 책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마지막 한 줄은 또 다른 조언을 해주는 예. 이런 식으로 나만의 챗봇을 그냥 몇 번만 누르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챗 GPT 그리고 생성형 AI의 긍정적인 면만 말씀하셨는데 네. 자,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각 나라가 서로 자, 규제를 어떻게 할지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 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규제도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이제 영국의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 기술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성형 AI를 만드는 데이터를 보통 LLM 뭐 이렇게 얘기하나 초고대 A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미국 주도의 그 서비스를 유럽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기술을 다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들이 막을 수 있는 거는 뭔가 규제나 아니면 세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예. 막아야겠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지금까지는 기업에게 맡겼는데 요즘 봤더니 이거는 기업에게 맡길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인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예, 예. 중국 역시도 기술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 규제에 대한 리더십을 상당히 갖고 싶어해서 예.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정상회의, 뭐 안전 정상회의도 했는데 이 안전 정상회의가 1회차는 영국에서 열렸는데 실은 2회차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 또 이 정상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들을 어떻게 갈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기술력입니다. 지금 뭐 추격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점을 좀 더 노력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없어요. 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예. 이걸 서비스화를 한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워낙 강대하게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뭐 클라우드 리소스라든지 뭐 GPU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어라고 하는 특징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만큼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잘하고 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좀 공통적인 협의체를 가지고 움직일 필요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그럼 규제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의 좀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자, 생성형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능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일단은 요즘에 도구가 계속 쏟아져요. 챗GPT 말고도 예. 수십 개의 서비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처음에는 무료가 많아요. 그래서 예. 많이 써보시면서 경험을 얼리 하시고 어댑터. 네, 예. 그다음에 초안을 얘는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 AI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빠르게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